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저는 현재 교육, 상담, 인권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하면서 교사 교육자, 상담가, 인권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롯한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롯한 우리는 인권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강의하는 사람들의 모임터,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서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북인권교육연구소는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자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강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체 연구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전북인권교육연구소와 함께 오롯한 우리가 되어주세요. 오롯하다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뭔가 따뜻하면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말하더군요. 오롯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모자람 없는 온전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의미겠지요. 오롯한 우리라는 프로그램 이름에는 온전한 한 사람의 존엄함을 담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우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롯한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 함께 들으실 음악은 오롯한 우리의 주제곡입니다. 햇살이 우리를 감싸는 아침,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그 누구도 홀로 서 있지 않은 이곳, 마음이 닿는 자리마다 빛이 흐르네. 너와 나 하나의 길을 걷는 걸음, 다른 세계 꿈을 꿔도 이어지는 손길, 바람처럼 자유로운 발걸음 속에 우린 함께 서로를 지켜가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눈빛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히 머물러. 너와 나 하나의 길을 걷는 걸음, 다른 세계 꿈을 꿔도 이어지는 손길, 바람처럼 자유로운 발걸음 속에 우린 함께 서로를 지켜가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눈빛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히 머물러. 너와 나 하나의 길을 걷는 걸음, 다른 세계 꿈을 꿔도 이어지는 손길, 바람처럼 자유로운 발걸음 속에 우린 함께 서로를 지켜가네.
우리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웃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오후 초대석이 이어집니다. 손님으로 우리의 친근한 이웃이자 아이들의 좋은 친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래놀이 지도사면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서신영님 모시고 오롯한 우리가 만드는 오롯한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짧게 소개해드린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청취자들께 자신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마을에서 잘 노는 사람 서신영입니다. 동네에서 같이 놀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잘 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전래놀이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놀았던 놀이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놀이 강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건전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놀이가 100가지가 넘는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놀이가 그렇게 많군요. 네, 그 100가지가 넘는 놀이를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지도 방법도 고민하고 마을 축제나 체험 활동 등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서신영 강사님은 어떻게 해서 놀이 강사가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동네 주민 한 분의 눈에 띄었어요.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 과정이 있다라고 자격증 과정을 한번 배워보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길거리 캐스팅이었군요. 네, 그런 셈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런 걸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배우냐, 어릴 때 다 놀았던 건데 콧방귀를 좀 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어떠셨나요? 예상과 다른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실제 양성 과정을 마치고 아이들을 만나보니 제가 놀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의 아이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놀 시간도 놀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정규 과정 속에서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학교 끝나고도 많이 놀았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이며 방과 오면 운동장에서 고무줄도 뛰고 열발뛰기도 하고 돌을 주워서 비석치기, 망차기, 공기놀이를 했는데요. 지금의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전에 놀았던 놀이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러다가 스마트폰 게임이 전래놀이가 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고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친구들에게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가까운 놀이 도구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기놀이에 빠져서 뭐 집에 가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놀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쫓겨났던 기억도 나고, 또 저희 집 아이들이 클 때 동네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 가면 아이들이 모여서, 강사님도 아시겠지만 경찰과 도둑이라고 하는 놀이를 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서신영 강사님이 보시기에 요즘 아이들의 놀이는 어떤지 그 놀이 모습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은 놀이하면은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술래잡기 놀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래잡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는데 서로 술래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잡히기도 하고 도망다니지 않고 술래 주변에만 계속 맴돌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사실 우리는 술래를 서로 안 하려고 했었고 안 잡히려고 열심히 도망 다녔었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술래가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나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술래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저 술래 할래요. 저 술래 시켜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우리가 놀이의 재미를 위해서 술래가 만약에 3번 이상 됐다. 그러면은 잠시 쉬어가는 그런 규칙을 넣어서 요즘에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사가 전부 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아이들의 놀이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니 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 놀이가 우리의 작은 사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같이 할 놀이를 정하고 규칙을 공유하고 수준별로 난이도도 조절하고 잘 놀기 위해서는 준비부터 그 과정까지 슬픔도 있고 환희도 있고 분노, 기쁨 등이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서신영 강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놀이라는 게 단순히 노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 의미가 담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신영 강사님은 놀이지도 하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결과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고 놀이가 주는 재미에 의해서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연의 놀이 의미를 살려서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놀이 과정을 직접 선택하고 재미를 느끼는 가운데 놀이 변형이 가능해지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풀, 흙, 빛 등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요즘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것, 나아가 전인 발달에 기여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이 자체의 의미, 과정에서의 자율성, 정서적 성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르는 오늘의 초대 손님과 잘 맞는 노래입니다. 보물입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놀이를 친구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과 놀이할 때 뭔가 부모님들께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집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명절날에 가족들이 좀 많이 모이면 저희 집은 전통놀이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두 편으로 나누는 것부터가 재미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전통 팽이치기, 그 줄이 달려 있는 팽이치기 대회를 한번 열은 적이 있었어요. 뭔가 흥미진진해지네요. 네. 먼저 팽이치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범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수준 높은 스킬 방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와 하며 박수도 치기도 했었죠. 네, 저도 사실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노는 시간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조카들이 각자 연습 시간을 가지고 팽이를 오래 돌리는 토너먼트도 하기도 하고 팀별로 그 시간을 합산을 해서 팀전도 하기도 했었는데 반나절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신나게 놀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대가 어우러지면서 놀이를 하고 그때의 경험, 그때의 추억이 오랫도록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언제든지 어른들과 함께 놀이를 배우면서 같이 쌓아가는 추억은 그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놀이지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 합니다. 놀이지도사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의 서신영 강사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사 양성, 아이들 교육 등을 활동하면서 나의 최종 목표가 뭘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찰나 나의 인생 목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관심들이 어떤 활동으로 이어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마을에서 논 지 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잘 놀다 보면 아무래도 하시는 일들이 늘어날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먼저 마을 강사 활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래놀이 활동을 우리 마을 아이들과 함께 해볼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을 강사가 되었는데요. 민주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펼쳐왔는데요.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 그 출발에서 요즘 이슈와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로까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인간 서신영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엿보입니다. 아이들과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활동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저희가 중에서 했던 활동들 중에서 우리 동네 공원 하나를 선택해서 한 달에 한 번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들여다보고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과 밀접함을 직접 관찰하고 변화되는 생태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활동 중에 갑자기 벚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과 오락가락한 날씨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동네 아이들이 피부로 기후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듯 합니다. 또 다른 활동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마을에 중증 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전라북도 중증 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올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운영위원 일을 하면서 여러 일을 겪으셨을 것 같네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생, 그리고 마을 어른들과 만나는,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3년째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기관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중증 장애인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저부터도 장애인 하면은
인식이 좀 부족한 터라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장애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혼자 하는 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중증 장애인 센터장님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센터장님께서는 함께하는 학생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드나들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억지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런 교육이 중요하겠다라는 게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교육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질문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신영 강사님의 이런 고민들이 쌓여서 인권 공부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인권교육연구소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신데요. 인권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하면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좀 어떻게 하면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과 연결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서 놀 권리, 아이들이 참여할 권리, 이런 부분들이 인권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인권과 놀이를 결합해 보려고 하는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 이렇게 인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청취자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의 역사를 배우게 될 때 많은 분들의 희생 속에서 이 인권이 꽃피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지금 이게 헛된 노력이 아니구나. 더 노력해서 나도 이 부분을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겠다라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소수의 편의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한, 그리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몇몇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권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배우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공부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네요. 네, 여기서 광고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전북 인권교육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롯한 우리의 첫 방송 서신현 활동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네, 우리의 아이들이 더 건강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찾아보는 순간포착 생각을 바꿔요 코너가 이어집니다. 초대 손님 마을에서 잘 노는 서신영 강사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 초대석에 이어서 순간포착에서는 서신영 강사님이 펼치는 여러 활동 중에서 인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놀이를 통해서든 마을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많으신데 아이들과 지내면서 이 생각은 바꿔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를 하다 보면은 다수의 의견이 곧 권력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에피소드 들어보겠습니다. 놀이를 할 때 규칙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한 아이가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게 맞아. 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가 이게 맞아. 라고 할 때 다른 규칙으로 놀이를 하는 소수의 의견들은 잘못되었구나 아니면 무시되거나 다수의 의견대로 순식간에 놀이 규칙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놀이 명칭도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규칙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지난번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과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외치고 뒤돌아보죠. 그때 나머지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을 때 술래는 그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때 술래는 자기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 술래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그 움직이는 친구 있는 곳까지 가서 너 움직였어! 하면서 찾아내더라고요. 계속 자리를 옮기고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술래가 원래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야지 계속 움직이면 안 되지. 너 틀렸어. 그래, 술래가 움직이면 안 되지. 왜 계속 움직여?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잘 내주셔서. 네, 그랬더니 술래 야, 아니야, 나 원래 이렇게 배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놀아본 사람 있어요? 라고 물었죠. 또 다르게 놀아본 사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시하는 그 놀이 방법으로 한번 놀아보자라고 하면서 그 놀이를 끝내게 됐습니다. 아우, 제가 할 줄 모르는 아이 역할을 하려다 보니 네, 하면서도 좀 당황했습니다. 네. 방금 들려주신 에피소드 중에서 서신영 강사님이 찾아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무엇일지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편견을 찾아내셨습니까? 네, 저는 그날 원래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 원래 그래 뭐 하는 그 원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나 원래 이렇게 배웠어 라고 했던 그 부분이었는데요. 술래는 다른 아이들에게 너 틀렸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했던 술래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 아이들이 놀았던 방식을 자기네 방식이 원래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곧 규칙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서신영 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럼 서신영 강사님은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그렇게 놀았는 걸 원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되고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를 설득하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원래의 방식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수결이 가진 효율적인 부분, 소수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보통의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다수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는 배제와 소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그런 기회를 주고 다른 방식으로 놀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을 때 아이들은 어른과 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신이 맞다고 우기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보였어요. 그 과정에서 서신영 강사님의 진행 방식이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준 것 같네요. 어른들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답을 주거나 답을 유도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편견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노래이죠. 김광석이 부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인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짧게 알아보는 오후 랜덤박스가 이어집니다.
오후 랜덤박스는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서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인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을에서 잘 놀고 계신 서신영 강사님과 함께 오후 랜덤박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영 강사님, 오늘은 저희가 놀이 강사이신 선생님의 하시는 일과 연관지어서 아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동인권은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전래놀이 지도사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놀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요.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아, 여기가 집인데 뭔 소리야? 아, 집은 집인데 집이 아닌 것 같아. 계속 나는 학교에 있는 것 같아. 뭐랄까요? 이야기 듣는데 마음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아, 초등학생의 이야기군요. 네. 이 친구의 학교 생활에서 이번에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총괄 평가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부모님께서 아이의 학업 성취 정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상의 끝에 영어 학원을 보내게 됐죠. 아무래도 영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일기를 꾸준히 써왔던 아이였는데 일기를 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9시 반에 자던 아이가 10시 반, 11시 반에 자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요즘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권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점점 아이들이 놀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볼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저희가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취자들께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놀권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에 유엔에서 제정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해당되며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데 필요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 권리, 가족과 함께 있을 권리, 가족이 돌보지 못할 때도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아동 인구가 약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동은 아동만의 특성이 있죠. 유년기에는 신체나 심리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사람은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나 보호자 같은 어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만 필요한 권리를 이렇게 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는 4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동이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발달할 수 있어야 하며 평등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에는 아동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4가지 원칙의 바탕 위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같은 기본권을 중요한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신영 강사님께서 앞서 순간포착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 중에서 참여권과 깊은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참여권.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동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해 주는 것,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영 강사님께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댁에서 자녀의 참여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는 싶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어른들이 그리고 모든 부모와 보호자들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롯한 우리의 첫 방송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헛되지 않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도 궁금합니다. 저는 바른 어른이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놀이를 통한 인권 강사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일, 그리고 나아가 내가 만나는 마을의 어른과 아이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에서 잘 노는 바른 어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이 미리 추천해 주신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며 초대 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창완과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너의 의미.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약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 약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오롯한 우리의 진행자가 쓰는 인권 에세이 오후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억들은 숫자와 묶여 한 묶음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숫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몇 학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초등학교 때 번호, 대학교 때 학번, 자녀들이 태어났던 해, 생일 같은 여러 기념일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숫자들 중에서 오늘은 3개의 숫자를 떠올립니다. 1997, 0416, 1029. 1997은 우리 집 큰아이가 태어난 해입니다. 신종플루로 중학교 수학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던 1997년에 태어난 청년들은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는 2014년에 수많은 친구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간 0416.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실과 아픔에 더해진 1029. 겨울이 찾아온 자리에서 한 해를 보내며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하게 웅크리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 상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상실에는 좋은 이별이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애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이별의 한 방법으로 인권을 생각합니다. 인권은 어려운 법이나 어려운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를 말하기 전에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하는 것에서 인권이 시작됩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며 존중하는 것에서 인권이 시작됩니다. 나와 내 이웃의 하루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서 인권이 시작됩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우리의 하루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한다. 너는 아직 너는 내 안에 숨쉰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너만,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단다.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빛나던 네가 있었고 아름다웠던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덧없이 떠날 줄 난 미처 알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네 얼굴.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너만,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단다.
많은 날들이 있었고 빛나던 네가 있었고 아름다웠던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덧없이 떠날 줄 난 미처 알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네 얼굴. 나는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었다. 우린 아직 못한 말들이 많잖아. 나는 다시 너를 만나야 한다. 너는 오직 너는 내 심장이기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하림의 별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오롯한 우리의 첫 방송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진행이 너무 서툴지 않았는지 여러 생각이 스칩니다. 첫 걸음을 떼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오롯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기억할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곡으로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를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이곳은 오롯한 우리입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 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꽃들이 피던 날 난 지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돼
후회였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 내